오늘도 역시 미카엘 택시. 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처음에 택시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또 시작한 분들 대개 보시면은 내가 택시를 하면서 과연 이 생계 유지를 할까, 과연 얼마를 벌까, 이런 것이 궁금해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또 택시 하시는 지인이 있으면은 어떠냐고 또 물어봅니다. 또 대개는 힘들다고 표현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유튜브를 보면, 이 택시 유튜버들이 매출 영상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고매출이에요. 또한 막 일하는 모습들 보면 대충 설렁설렁 일도 하고 힘들어하는 내색도 없고 아주 즐겁게 일을 하면서 금액도 상당히 높습니다. 야, 이렇게만 일을 한다면은 야, 누구나 택시 하면서 돈 좀 벌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택시를 처음 하면서 한 1년, 길게는 2년 정도는 솔직히 말해서 아주 괜찮게 봅니다. 또 재밌고요. 특히 또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더욱이 또 매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리는 손님도 없고 사실 잘 택시와 관련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마구잡이를 하다 보면 당연히 매출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택시는 바퀴가 굴러가야 돈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게 처음에 무리했던 12시간 이상씩 근무하고 일단은 돈 버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내 체력이 바닥이 나는 줄 모르고 계속 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체력은 계속 바닥나고 그래서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일을 장시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직업과는 다르게 본인의 체력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직업이고요. 멘탈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막연히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의 택시의 매출을 보고 그것을 보고 택시 매출이 괜찮구나, 택시로 해서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큰 오산이십니다. 택시는 일단은 직장 상사가 없고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분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또 즐기시고 또 운전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제격이지만 매출과 관련해서는 높은 매출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금물이고 아주 위험한 생각이십니다. 그럴 거 아주 고매출로 생각하시고 택시를 시작하셨다면 내가 계속 그러한 금액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어느 직업이든지, 대리운전도 그렇고요. 일단 월급 다른 직종, 영업직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죠. 어느 직군이나 상위 1%, 이런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예, 될 수 있죠. 하지만 엄청나게 힘듭니다. 택시도, 고매출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제가 초보 탈출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리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장시간 운전하는 것을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고 저 또한 1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법인 택시 회사 들어와서 격일제로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또 하루 쉬고 24시간 쉬고 또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이러한 형태의 법인 택시 근무제였는데요. 보통 24시간이면은 제가 이제 차 세차도 해야 되고 교대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예 풀로 일을 하게 되면 한 22시간 근무하는 거지만 중간에 밥 먹고 이러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근무 시간이 20시간에서 21시간 정도 이렇게 운행을 했었는데요. 말이 20시간, 21시간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축났었습니다. 물론 매출도 좋았습니다만, 몸이 완전히 축났었고, 그 좋던 몸들이 완전히 망가졌었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장기간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법 개정이 돼서요, 하루 12시간 이상 운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12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 그러면은 24시간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배차를 했다 그러면은 회사에게 또 과태료가 또 징수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뭐 이것을 단속하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일단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왜 정해졌냐면 그만큼 힘들고 장시간 운행하다 보면, 특히 우리 택시 같은 경우는 앉아서, 이 좁은 공간에서 앉아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대소변 같은 것도 많이 또 참고 있다 보니까는 그런 쪽으로 병이 생기기도 하고, 허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뇌출혈, 하여튼 이런 혈관 문제도 이런 병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만큼 위험 직군이기도 하고요. 제가 뭐 초보 택시 타출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깁니다만, 이런 식으로 일을 해라고 하고, 제가 우리 초보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근무하는 시간, 일하는 근무 시간만큼 아주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장기간 근무하라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효율적으로 근무하면서 내 생활을 즐기고 또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역마다 또 시간당 매출이라든가 하루 매출이 좀 높은 지역도 있고 좀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일단 승객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택시가 많은 지역, 또 거기에 가맹 택시까지 있는 지역, 그럼 비가맹 택시가 승객을 태울 확률들이 낮죠. 또한 반대로 저희 고양시나 파주시, 저기 화성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승객은 많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데, 거기에 가맹 택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저희 고양시는 가맹 택시가 있긴 있는데 극소수라서 그렇게 서울이라든가 인천, 대구, 부산 이런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는 아주 괜찮은 거죠. 가맹 택시 때문에 매출이 낮아졌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경쟁 상대가 많아서 내 수입이 감소했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고, 물론 가맹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죠. 일단 카카오 가맹, 우버 가맹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비가맹으로서 모든 콜들 카카오가 됐든 아니면은 우버가 됐든 길손님이 됐든 마구잡이식으로 막 태우고 다니고 그러한 방법도 있고, 오로지 카카오 하나만 이용해서 그 올수락이라는 방법으로 근무하는 방법도 있고, 제각각입니다. 자기가 일하는 운행 패턴은 제각각인데, 거기서 나만의 이런 스타일을 만드셔야지 무조건 다 따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처음에 길치 이런 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리 누군가가 여기 가면은 위험하니 다른 데로 가라, 여기는 이 시간에는 여기가 핫스팟이다, 아무리 백날 설명해 줘 봐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겪어봐야 되는데요. 솔직히 개인 택시를 아주 비싼 가격에 샀다가 택시가 너무 적성에 맞지 않아서 대파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한 나이가 되지 않아서 팔고 싶은데 팔지 못하고 만 60세 이상이 돼야지만 또 개인 택시를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0세 미만은 최소한 5년은 지나야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팔지도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애물단지로 택시를 또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택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택시가 비관적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자유롭게 근무하는 환경, 이 근무 환경이 자유로운 거 하나는 아주 좋습니다, 사실. 택시를 소위 대리운전이라든가 아니면 배달,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이런 것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법인 택시 기사들이 배달이라든가 대리운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쿠팡 이런 배달, 이런 택배 쪽으로도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사실 그런 쪽하고 비교를 하면은 맞겠죠. 서로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기후에 크게 작용을 받지 않는다. 일단 라이더라든가 오토바이 배달 아니면 대리운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춥거나 덥거나 이럴 때 일단 택시는 차 안에 있기 때문에 에어컨 나오고 추울 때는 또 히터 틀게 다니고 물론 이제 사고의 위험성은 어느 것이나 다 같겠지만 일단 춥거나 덥거나 이러한 문제 또 비를 맞는다든가 이러한 문제로서는 없죠, 사실. 그래서 그런 직업보다는 사실 저는 택시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내 사업체입니다. 내 사업체이다 보니까는 또 개인 택시 남바가 갑자기 확 하락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없기 때문에 내가 또 어떠한 강력 범죄, 성과 관련된 범죄라든가 마약이라든가 하여튼 이러한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또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면허가 날아갈 정도의 법 위반을 하지 않는 이상 갖고는 있기 때문에 나중에 힘들면 그대로 다시 팔면 나는 이 택시를 이용해서 그동안 돈을 벌었던 것이고 다시 팔면은 내가 샀던 가격에서 차라리 올랐으면 올랐지 크게 하락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직업들은 또 그게 아니죠. 식당을 차린다든가 체인점 요즘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차리는 게 치킨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장사를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권리금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그럴 일은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투자 대비 가장 안전한 투자 직업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택시라는 직종이 나와의 적성과 맞을까?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법인 택시에 들어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그것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혹시라도 법인 택시를 하시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일단 경력 날라가죠. 일단 우리 일반인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년 무사고면 개인 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법인 택시 하다가 만약에 사고 났다. 그러면 다시 또 5년 무사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택시를 경험해 본다? 저는 글쎄 반대입니다만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 저는 사고의 위험성에서 우리 택시들은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택시를 개인 택시 하기 전에 경험 삼아 해본다? 저는 무조건 반대하고 싶습니다. 유튜브 상에서는 매출 1,000만 원 이상 찍고 7, 800은 우습게 찍고 놀면서 해도 7, 800은 찍는다느니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 7, 800을 찍기 위해서 하루에 내가 만약에 이제 카카오 올수락이라고 한다면은 그 콜들을 받기 위해서 계속 운전해야 되고 섰다 봤다 섰다 내렸다 그러니까 차에서 내리지도 못합니다. 사실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그 주어진 시간에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운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진짜 힘듭니다. 8시간 10시간을 진짜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운전만 한다? 이거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엄청 고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엄청나게 쉬운 것처럼 이게 표현들을 하고 저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일단은
두세 시간 정도 하면은 무조건 저는 쉽니다. 내 매출이 저조했든, 아니면은 좀 많은 매출을 했든 간에 저는 무조건 2시간 내지 아니면 길어봐야 3시간 정도 운행 후에 무조건 10분 내지 아니면 30분 정도 쉬어요. 차 안에서 잠깐 쉬던가 잠깐 차에서 내려서 스트레칭도 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날의 매출에 대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해서 요만큼밖에 못 찍었군 아니면 오늘 이만큼 찍었네 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일하는 시간 그 시간만큼 그럼 제가 3시간 정도 근무하고 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하는 그 3시간 동안만큼은 아주 적극적으로 근무를 하는 거죠. 좀 효율적으로. 그래서 내가 근무한 시간에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하자라는 그러한 의도로 그러한 뭐 택시 초보 탈출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 것이고요. 무조건 나 따라 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매출을 많이 올려라. 나는 요 시간 해서 요만큼 벌었으니까 너는 이 시간만큼 나보다 더 많은 시간 하면 더 많이 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일을 해라. 물론 맞습니다. 12시간. 시간당 한 3만원 잡고 10시간 근무하면 30만원이죠. 15시간 근무하면 45만원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죽어요. 진짜 죽어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전에는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전에는 법인 택시 3년 하고 나서야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는 또 영업용 남바를 운행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는,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개인 택시를 빚내서 사고 그러면서 아주 빡세게 막 12시간, 15시간 차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또 세상을 또 달리 하신 분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해야 됩니다, 사실은. 회사에서도 농땡이꾼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일 많이 안 해요. 일 진짜 많이 안 합니다. 그냥 제가 주어진 시간에 딱 그 시간 하고 사실 택시를 하면서 대부분 분들이 금액을 딱 정해놓고 그 금액에 맞춰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또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만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그렇게 일 많이 안 해. 나는 그래서 나눠서 해서 뭐 또 오전에 출근 시간 피해서 그래서 오전에 좀 손님이 있는 시간에 근무하고 쉬었다가 저녁에 또 근무하고 혼자서 개인 택시인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2교대로 근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 하루에 막 12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 못해도 최한 10시간 근무하시는 건데요. 그냥 10시간 근무한 거랑 5시간 근무하고 쉬었다가 또 5시간 근무하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6시간 근무하고 좀 쉬었다가 또 6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쁜 시간대 그 시간대만 딱 골라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저는 그거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완전히 택시에 목을 메고 사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그거는 뭐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오로지 택시 안에서만 생활하는 거야. 택시 안에 목숨을 걸고, 물론 이제 개인 사정이 있겠죠.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또 벌어야만 해야 되는 그러한 사정들이 있는 건데요. 절대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딱 근무하고, 퇴근하는 거. 그리고 뭐, 사실 12시간을 내가 운행을 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13시간, 14시간을 근무하는 겁니다. 일단 일을 나와서 내가 준비하는 시간도 있겠죠. 또 근무하고 끝나고 나서 세차하고 집으로 가는 시간도 있겠죠. 그는 못해도 최하 13시간 이상은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근무 시간 12시간이라고 하면 준비 시간까지 뭐 다 합쳐서 하다 보면은 대기 시간 그러면은 13시간, 14시간이 되는 건데요. 하루 24시간에 그럼 잠은 언제 자고 밥은 언제 먹고 본인의 생활은 아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근무 시간은 10시간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간 정도 근무하지만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또 일 끝나고 내가 멀리 좀 장거리 갔다. 근데 이 시간대 되면 장거리 가면 당연히 시외 지역 갔다가 당연히 또
빈차로 오기는 아깝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콜 받고 다시 또 기록 콜 받고 넘어오게 되면 또 시간은 오버되고 그래서 저는 시간 딱 되면 우리 법인 택시 기사들 교대 시간 되면 그냥 바로 끝나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개인 택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끝날 시간이 됐다 싶으면은 그런 멀리 있는 시외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콜은 받지 않는 것이 좋겠죠. 끝날 시간 돼서는 일단 내 집에서 가까운 데서 집으로 가기 편한 내가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로 가는 그 주변에서 근무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딱 10시간 이상 근무 안 하길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12시간 뭐 처음에는 괜찮아요. 뭐 체력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도 팔팔했어요. 근데 점점 근무하면서 많이 힘들었고요. 사실 12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10년 되신 분들도 많긴 해요. 체력적으로도 좋고 그런 분들은 글쎄요. 전혀 그렇게 하면서 12시간 이상 15시간 근무하면서 매출 1,000만 원 올리는 거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진짜로. 아무리 내가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택시를 일단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이 택시는 일단 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노후 대책으로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60세 넘어서 70세 넘어서도 내가 이 택시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요. 그 나이까지 근무를 하시려면은 가늘고 누군가 그러죠. 항상 가늘고 길게 가야 된다. 굵고 짧게 가는 것보다는 굵고 길게 갈 수는 절대 못합니다. 굵고 길게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라도 5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매출이 항상 7,800당 넘어가 12시간 13시간 근무하는 분인데 그분 한번 몰골을 한번 보세요. 초췌합니다. 정말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했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이 허벅지 사이라든가 이 근육이 다 빠져나가요. 근육이 다 빠져나가서 몸이 흐물흐물해집니다. 내 생활 즐기면서 해야 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10시간 이상 근무하지 마시고요. 또 택시 유튜브 이런 유튜브 상에서 매출 올린 거 보고 현혹되지 마시고 내 주관대로 어떻게 일하는 건지 그러한 방법을 터득하셔야지 그 매출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매출을 올려야겠다. 이 택시라는 직종이 나와의 적성과 맞을까?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법인 택시에 들어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그것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혹시라도 법인 택시를 하시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일단 경력 날라가죠. 일단 우리 일반인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년 무사고면 개인 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법인 택시 하다가 만약에 사고 났다. 그러면 다시 또 5년 무사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택시를 경험해 본다? 저는 글쎄 반대입니다만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 저는 사고의 위험성에서 우리 택시들은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택시를 개인 택시 하기 전에 경험 삼아 해본다? 저는 무조건 반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겁주는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하면 되니까 겁먹지 마시고 택시 어느 직업보다도 자유로운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 매출과 관련돼서 매출에 너무 신경 쓰면은 몸이 망가지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나의 체력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나의 체력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근무한다면 정말 좋은 직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하는 방식들은 그런 거. 짧은 시간 내에, 짧은 시간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내가 정해진 시간, 나는 오전 근무만 할 거다. 나는 오후 근무만 할 거다. 하지만 매출 차이는 당연히
저녁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높습니다. 일단 할증 시간 때문이라도 그렇고요. 또 차가 통행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대신에 또 서로의 장단점은 있겠죠. 야간에는 일단 주치자들이 좀 있는 편이고 또 주간에는 그런 분들이 좀 덜 하죠. 일단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택시 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사실 주간보다는 야간이 더 많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택시 진상, 그런 뉴스에 나오는 폭행 영상에 나오는 그런 진상 도라이 승객은 그렇게 또 많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겁먹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제 영상을 그동안 보시고 아니면은 안 보셨다면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 그런 영상들도 좀 보시면서 제가 매출 높은 영상, 매출이 높았던 그런 영상들만 올리는 게 아니라 매출이 아주 저조했던 영상들도 아주 많거든요. 그런 걸 참고하시고 택시에 입문하셨거나 아니면 입문하셨던 분들도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매출에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체력이다.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